네, 안녕하세요. 아프지 않는 변호사 김재희 변호사입니다. 업무를 마치고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한 3주 쉬었던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오늘 다른 새로운 주제로 찾아와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담을 꼭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뭐냐, 기본적인 블로그 글들만 읽어봐도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의 상담료를 아낄 수 있는 그런 기초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나 인터넷에 다른 명예훼손 관련된 글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고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시면 상담료 정도는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명예훼손 모욕의 요건 중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특정성은 뭐냐면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이 욕먹는 사람이 누군지, 누군지 이게 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인터넷이나 게임상에서 아이디만 있고 닉네임만 있고 누군지 몰라요. 어디 사는 누군지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아무리 욕해도 명예훼손 모욕에서 특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가다 그런 경우는 있죠. 인터넷 카페에서 어떤 닉네임을 향해서 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카페에서 그 닉네임 부분을 누르니까 블로그로 연결되는데 블로그에 사진이 있다, 신상 정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재수없게 특정성이 인정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상대방이 신상 정보가 공개가 돼 있는지 이런 거를 잘 봐야지 특정성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것도 모르시면은 제발 블로그 상담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요. 자, 이제 이거는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자, 1대1로 욕한 경우, 1대1로 만나서 욕했건 통화건, 1대1 카톡으로 욕설을 보냈건, 자, 1대1로 욕한 거는 공연성 요건이 안 돼서 명예훼손 모욕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자, 그래서 단톡방에서 욕했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하게 욕했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실제 공간에서 이제 욕했는데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공연성이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지나가는 행인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자, 1대1로 욕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 공연성 요건이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성립이 어렵다. 근데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그게 죽여버리겠다, 너 지붕을 찾아가겠다, 이런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구가 있다. 그러면 그건 예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노하우인데, 이제 정통망법 불안감 조성죄라는 또 다른 제목이 있어서 그걸로 조금 이렇게 돌려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구체적인 그런 문자 내역이나 이런 걸 보고 검토를 해서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기분 나쁘다고 다 고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봤을 때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이렇다고 다 고소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전에 제가 업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 플레이스에 뭔가 안 좋은 리뷰가 달렸어요. 여기 불친절한 것 같다, 사장이 못생겼다, 요런 거. 자, 기분 나쁘죠. 근데 다 이거 기분 나쁘다고 고소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내용에 뭔가 허위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사실이라도 좋아요. 사실 적시도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이 되니까 사실이더라도 명예가 실추될 만한 어떤 사실인지, 아니면은 욕설이 있는지, 사기 업체다, 쓰레기 업체다, 이런 어떤 모욕적인 표현이 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불쾌하다고 해서 그래서 혐의가 성립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같은 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없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담 주시기 전에. 물론 상담 주시면은 이제 저랑 같이 판단을 해볼 테지만 아예 없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좀 내가 봐도 있겠다, 먼저 한번 스크리닝 해보시고 저랑 같이 상담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문제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상담 신청해 주시기 전에 기초적으로 이 정도는 꼭 알고 상담 신청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3가지가 다 이 명예훼손 모욕의 요건, 특정성, 공연성, 명예가 실추될 만한 사실 적시, 아니면 모욕적인 표현,
이 세 가지 요건이랑 다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 요건에 대한 어떤 실제 기준이나 뭐 실무례 같은 거는 또 차근차근 한번 영상을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상담 신청해 주시기 전에 이 영상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바쁜 와중에 짤막하게 영상 찍어 봤고요. 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기를 많이 어색한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